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로또 분양 중에서도 아주 관심이 유독 더 많은 그런 단지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완벽 분석 오늘 해드릴 예정인데, 사실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어떤 강남권의 강남구 서초구의 로또 분양들은 분명히 안전 마진이 10억 넘게 있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분양가가 23억, 막 25억 이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18억대, 9평, 18억대, 19억대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비싸긴 하지만, 이러면서도 안전마진이 10억 혹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 다음에 정말 한번 무리해서라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단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좀 샅샅이 꼼꼼히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또 분양 요새 나오면은 항상 하듯이 뭐 그 단지에 대한 아주 세부 분석, 뭐 단지 분석, 입지 분석, 뭐 커뮤니티 세대별 타입별 분석 이런 거 다 유튜브에 올리고 아마 40분, 50분짜리 올리고 분석해 드리고,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근데 나는 정말 당첨되고 싶다, 정말 분전이 분석하는 거, 당첨 전략 따는 거 보면서 가이드 받고 청약해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유료 콘텐츠로 구독하시면은 특별 공급 당첨 전략, 특별 공급별 당첨 전략, 그 다음에 추첨제, 그나마 경쟁률 낮을 거 한번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가점제에 가점별로 어떤 당첨 전략들 이런 거 다 짜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타입별 어떤 세부 분석 같은 거, 안전마진 세부 분석 같은 거 다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구독 검토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단지 세부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완벽 분석 시작해 볼게요. 네, 이 페이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네프콘 청약의 신바이 분전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한 글로 같이 소통하면서 원펜타스 3명, 그다음 DH 방배 20명이나 당첨자를 실제로 배출했습니다. 다른 정말 괜찮은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넘어가 보시죠. 멋집니다. 여기 한강변 쭉 나오고 롯데타워 근처, 이게 약간 요 단지 그림은 과장됐지만 입지는 과장되지 않았어요. 정말 한강변 근처고 롯데타워 바로 대각선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세대 수는 2678세대로 굉장히 적당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단지, 초대단지도 좋지만 한 3000세대 정도가 굉장히 적합한 대단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막 6000세대, 7000세대 이러면은 요새 지어지는 단지들은 다 중간에 관통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1획지, 2획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차가 지나가지 않는 수준은 한 3000세대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고, 요새는 3000세대 정도로 지어도 중간에 어떤 찾기를 뚫어가지고 한 단지처럼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잠실 레면 아이파크는 거의 3000세대급의 2678세대에 충분히 대단지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규모인데, 중간에 차도는 없어요. 그래서 단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통 보행도로는 가운데로 쫙 이렇게 뚫려 있고, 그거를 이제 외부 사람들도 쭉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단지가 나눠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쾌적한 어떤 보행로가 뚫려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당한, 굉장히 대단지로서 메리트를 가지면서도 어떤 너무 크지 않은, 그래서 나눠지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일반 분양분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적지도 않아요. 잠실 르엘, 나중에 나올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반 정도, 반 이하인 것 같고, 한 600세대, 589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고 층수 35층, 그다음에 이번에 청약하면은 약 1년 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셔야 돼요. 어떤 자금, 어떤 계획 짤 적에 요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용적률 같은 경우 276%, 건폐율 17%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인데, 사실 뒤쪽에 제가 분석 드리겠지만 약간 어, 건폐율 17% 치고는 약간 배치가 어떤 일부 동들은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주차 대수 1.82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1.82대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긴 하지만, 강남권에 거의 뭐 2대 근처까지 가는 요 1.8대 넘는 요런 단지들은 대부분 중대형의 어떤 비중이 높아요. 중대형 세대들의 비중이 높은 단지가 이렇게 2대 가까이 주차 대수를 이렇게 넣는데, 요 잡내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고 초소형이나 소형 비중까지도 꽤 높은 편인데도
주차리석 요 정도라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주차의 편의성, 쾌적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웬만한 중대형이 높은 단지에 2대 이상급의 어떤 주차의 쾌적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요거 굉장히 장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누가 딱 봐도 좋습니다. 와, 정말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그런 곳들, 뭐 한강, 이런 올림픽공원, 뭐 롯데 타워, 석촌호수 다 이런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그런 곳들이 도보권으로 혹은 한강은 조금 멀지만 도보권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게다가 역세권도 역도 3개, 8호선 몽촌토속역 여기 바로 붙어 있죠. 이건 초초 역세권. 그 다음에 9호선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2호선, 9호선이 우리 서울의 어떤 지하철 중에 가장 핵심 중에 딱 2개 이렇게 꼽으라면 2호선, 9호선을 뽑는데 2호선, 9호선이 다 역세권. 물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에 따라서 좀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호선도 역세권이고 9호선은 역세권이나 혹은 동에 따라서 초역세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플 역세권로 이제 어떤 교통 편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림픽공원 길 건너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롯데월드 롯데타워 여기는 한 500m 정도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강은 한 1km 정도.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은 이렇게 서울 지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동쪽에 치우쳐 있긴 해요. 동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옛날처럼 요 서울의 한가운데가 한양 요 시절에 있던 요 한가운데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삼성동, 그러니까 동남권이 이제 중심이 된 지 오래죠. 그래서 여기 서쪽이나 북쪽은 조금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에서는 좀 소외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로 봐도 동남권에서 아래로 좀 가는 요 성남시의 판교 이런 데 일자리들도 사실 서울 못지않게 서울의 핵심 지역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져 있다, 동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굉장히 서울의 핵심 지역 근처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동도 뭐 바로 삼성, 잠실, 신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업무직으로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잠실 내면 아이파크에서 삼성역까지 20분 거리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간동부터 저기 잠실 나루역 여기까지가 조금 길게 잡혀 있어요. 아마 실제로 지어지고 나면 이게 또 좀 짧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12분까지 안 걸립니다. 그래서 20분이 아니고 더 짧게 동에 따라서는 뭐 15분 이렇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20분보다도 더 적게 걸리는 수준으로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삼성뿐이 아니고 삼성,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요 2호선 라인들의 핵심 어떤 강남 업무지구들은 다 굉장히 짧게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남권 업무지구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잠실에도 업무지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연히 잠실 업무지구들은 뭐 거의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강남권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북은 어떠냐? 광화문역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몽촌토성역 초역세권이죠. 여기 바로 이동을 해갖고 광화문역으로 가면은 천호역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가깝습니다. 35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깝죠. 근데 몽촌 토성역까지 여기 딱 걸어가는 그 소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전후로 한번 광화문역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시청역 같은 경우에도 2호선 타고 가면 되니까 역시 트리플 역세권 뭐 2호선 타고 가서 좋은 거는 2호선 타고 가고 8호선 좋은 건 8호선 타고 가고 뭐 이렇게 딱 골라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역도 잠실나루역 가서 가면은 39분 정도 그다음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몽촌토성에서 석촌역 갈아타서 급행 탈 수도 있고, 그러면 37분, 난 갈아타기 싫다. 한 번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성 백제역 걸어가가지고, 한 번에, 급행 아닌 거 타고 가면 53분.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갈아타는, 환승하는 어떤 번거로움을, 안 할 수 있고, 요건, 급행 안 타면은 완전 앉아가거든요. 거의 다 앉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좀
시간 좀 오래 걸리더라도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53분이 걸립니다. 다음 판교역,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핵심 지구인 판교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요 잠실 나루역에서 강남역 갈아타면은 판교역까지 한 44분, 그러니까 40에서 45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강남권 딱 거기 그 역삼, 성능, 삼성, 뭐 잠실 여기를 제외하면은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20분이나 30분 이내 컷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기저기 다 40분대 정도 혹은 30 몇 분에서 40 몇 분 요 사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업무지구가 다 출퇴근하기 무난한 어떤 거리, 어떤 접근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부부가 다 맞벌이 할 적에 어떤 업무지구, 각자 부부의 업무지구들이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은 강북으로, 한 명은 강남으로, 혹은 한 명은 경기도로, 한 명은 강릉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어디로 출퇴근을 하든 다 커버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와 학원가 여기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초등학교 있습니다. 잠실초등학교. 여기 아주 가깝잖아요. 길 건너면 물론 길을 하나 건너야 되지만 요 정도야 뭐 예, 건너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초등학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좋다. 초품학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중학교에 이런 잠실 중학교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지금 뭐 중학교에 배정이 나봐야 아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여기 방위중학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론 뭐 학군에 대해서 뭐 우위를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 동네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적에 조금 비선호되는 그런 중학교. 다른 뭐 여기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중학교들 대비해 가지고 다소 비선호될 수 있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유흥가예요. 모텔촌도 있고 뭐 술집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어쨌든 지나가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꺼려질 수 있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단점으로 아마 잡내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중학교라고 대답이 나올 정도로 조금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원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원가는 대체적으로는 요 방이동 학원가, 바로 인근에 있지는 않지만 방이동 학원가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취학 학원 혹은 뭐 동네 내신 학원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주변에도 바로 주변에도 학원가들이 조금은 있어요. 뭐 아마 단지 내에 그 단지 내 상가도 좀 규모 있게 생기는데 거기에도 아마 일부 학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파크리오 상가 굉장히 큰데 거기 학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단순한 일반적인 학원들은 뭐 그냥 주변에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어떤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강의를 듣고 싶다. 혹은 무슨 전체적인 굉장히 큰 대규모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 학원가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방이동 학원가 여기가 좀 유명하죠. 물론 여기서 상위권 학생들은 대치동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 그런데 대치동 학원가 가기에는 굉장히 차가 막혀요.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차가 막혀서 사실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차 라이딩을 하기에 굉장히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약간 시간 소요는 많이 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파크리오 여기 신천이랑 여기 엘스 리센치 잠실동이랑 되게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치동 라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는 것이 그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 등하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웬만하면 방이동 혹은 동네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삼전동에 여기 학원가도 꽤 많고 S 리센츠 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도 많이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막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로 갈 필요 없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꽤 가깝습니다. 1.5, 1km 이렇게. 걸어도 뭐 자전거나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거 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 그럼 상권을 한번 해볼게요. 상권은 뭐 엄청 좋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잠실이잖아요. 잠실. 상권의 어떤 대명사 중에 하나죠. 잠실. 그리고 생활상권. 주변의 생활상권으로 봐도 대단지의 파크리오 상가, A 상가도 걸어갈 수 있고 B 상가는 아주 코앞에 있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요 3,000세, 2,700세대급의 요 단지 내 상가도 요 잡내야 단지 내 상가 자체도 되게 크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위치가 좋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 단지 내의 주민들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단지 상가 굉장히 규모 있게 지어서 여기에서도 생활상권들 무슨 세탁소 생활상권이란 거는 무슨 맛집 이렇게
화려한 무슨 카페 뭐 요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뭐 세탁소, 무슨 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이런 그러면서 아주 작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뭐 미술 학원 이런 정말 생활 상권들 그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아주 트렌디한 상권이 있는 것보다 아파트 어떤 주거 환경에는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 상권이 좀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롯데백화점, 뭐 롯데, 뭐 롯데타워,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한 500m 거리에 있고 그리고 길 건너면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긴 있습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길 건너면 요 먹자골목 있잖아요. 여기는 누군가에게 술을 좋아하시고 나는 술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좀 좋은 상권이 크긴 하지만 단점이 왜냐하면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 환경상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기 잠실도 뭐 트리지엄 요쪽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단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이중으로 이동하는 고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지나면은 여기 먹자골목 지나고 나면 여기가 속리단길이에요. 이쪽에 속리단길.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석촌호수 쪽이 이쪽이 또 이제 석촌호수 카페 거리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니코보코 베이글 뭐 이런 굉장히 좀 핫한 어떤 음식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먹자골목 지나서는 또 되게 트렌디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권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류별로 무슨 백화점 같은 상권, 무슨 몰 상권 그러면서 트렌디한 무슨 거리, 속리단길 요런 거리, 그다음에 생활 상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 그다음에 규모 있는 상권이 다 갖춰져 있는 약간 술집이 근처에 있다. 요거 제외하면은 깔 게 없는 굉장히 좋은 상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앞서 은근히 조금씩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살짝 대충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너무 막힙니다. 항상 막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시간, 출퇴근 시간, 뭐 애들 등하원 시간 이럴 때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요 입지와 요 입지의 차이가 잠실과 신청 굉장히 가까우니까 요 동네나 요 동네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그 막히는 것 때문에 여기가 막히지 않으면 요 차이가 덜 할 수 있는데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회해도 여기 거의 다 막혀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그다음에 여기 호텔 생기고 롯데타워 생기면서 더 막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입지 보시면은 여기가 완전 대로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50m 여기가 40m 도로 여기가 50m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50m 중에서도 굉장히 차가 많은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붙어 있어요. 요 동들이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여기 탁 붙어 있죠. 물론 여기는 고층 같은 경우는 올림픽 공원 뷰가 쫙 나오는 근데 일반 분양구는 거의 다 저층이다. 예, 거의 다 중저층. 그래서 여기 딱 붙어 있는 요 동들의 중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먼지, 뭐 소음도 소음인데 소음이랑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샷시 닫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샷시 닫아도 밤에는 어쩔 수 없어요. 소음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붙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딱 봐도 여기가 길인데 사람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가깝죠. 중간에 완충 녹지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딱 봐도 건물이 이미 지어졌잖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차가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딱 봐도 여기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딱 붙어 있는 정도. 대로변이 엄청 40m, 50m의 대로변인데, 그리고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로인데,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동들. 거기에다가 일반 분양분이 중저층 이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조금 꺼려질 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단지, 요 위치에 조금, 좀 단점이라고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잡내야 자체가 뭐 얼마의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해도 요동들의 중저층, 뷰가 나오지 않는 요동들도 고층은 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차음 방음벽 요런 거와 딱 맞물려 가지고 방음벽에 가려 가지고 조망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세대들은 사실은 좀 오히려 비선호될 수 있는 올림픽 공원 방향이지만 중저층은 비선호될 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도 다 비선호될 수 있어서 어떤 가격의 단지의 가치보다 가격의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지에 대해 살펴봤고 한번 단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배치도 한번 보시죠. 이 배치도가
보통은 이제 분양 홈페이지 보면 약간 그림식으로 다시 그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설계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동별 크기도 과장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조망이나 채광 이런 것들 참고하기에 딱 좋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봤을 적에 사실 건폐율 17% 치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제 동강 거리라든지 아니면 앞동 뷰가 너무 많다. 요 세대 중에 앞동 뷰가 많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깝깝한 어떤 배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V자형으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앞동에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시야가 좀 트여질 수 있는 그런 동들 그런 라인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데 여기 요 잡내야 같은 경우는 앞동 뷰가 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면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동간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런 좀 안 좋은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배치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요거를 약간 요거는 그림이라서 약간 건물의 크기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요 조감들을 보면은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깝깝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건물의 크기가 실질적으로는 좀 작다, 더 작다라고 예상을 해도 깝깝한 건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동들은 특별히 더 깝깝할 수 있고 채광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좀 약간 몰빵같이 여기 요런 동들 같은 경우에는 앞이 탁 트여 있는데 중저층이면은 트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도로에 인접한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층 같은 경우, 중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7, 8층 이상만 돼도 여기는 올림픽 공원뷰가 쫙 나오는 고층이면 더 멋지겠죠. 여기 이동, 요동, 요동 다 뷰가 나올 수 있고 물론 요동, 요동도 있지만 이번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는 그런 동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올림픽 공원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층들도 있는 그런 동. 그래서 이따 세대 분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림픽 공원 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아마 잡내야 같은 경우에는 그 동호수별 가격 차이가 꽤 날 거예요. 네, 그거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한번 보시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권 최신축답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무슨 원페타스 막 이런 반포에서도 최상급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요새 이런 것들은 갖춰야 어떤 4세대 아파트다. 요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먼저 위치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여기 아주 좋은 위치. 그래서 웬만하면 동별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카이 라운지, 올림픽 공원 뷰 나올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약간은 밑에 있으니까 위쪽에 도서관은 이쪽 위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러 동에서 어느 동도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위치를 잡았다. 사실은 커뮤니티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DH 방법 이런 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라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사실 멀리 가게 되면 잘 안 가게 돼요. 이 커뮤니티라는 건 정말 단지 내에서 편하게 마치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무슨 카페 가려고 단지 내에서 막 500m 걸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잘 안 가게 되죠. 500m는 약간 과장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내려가면 바로 식사할 수 있고 바로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동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티 시설이 가운데에 다른 여러 동들의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굉장히 잘 위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 시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많죠. 예, 수영장. 예, 수영장이 요새 4세대 아파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수영장이잖아.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4레인 있는 것 같고 약간 아쉬운 점은 약간 그 키즈풀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요새 그 강남권에 그 수영장에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수영을 하고 정말 운동으로 수영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어떤 깔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놀고 싶어하는 그런 수영장의 이용. 보통은 이제 어쨌든 피트니스의 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어떤 수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룰로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굉장히 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키즈풀은 따로 좀 규모 있게 좀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수영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키즈풀을 꼭 규모 있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우나 꽤 규모 있게 있고 뭐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들 다 문화 강좌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요새 많이 선호되고 있는 시설들이 다 규모 있게 갖춰지고 규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요새는 커뮤니티 시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요. 옛날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수영장 만들어놔도 별로 많이 안 쓰고 좀 비어 있어서 관리비 아깝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식당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용을 별로 안 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는데, 요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패턴처럼 돼가지고 좁아요. 오히려 피트니스, 주말에 피트니스 하려고 하면은 좋은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기 있는 어떤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 세트 다 하고 나면은 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어야지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잡내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슨 원펜타스처럼 세대별 뭐 이게 큰 건 아니지만 꽤나 규모 있게 부족하지 않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도서관 위쪽에는 도서관이 있고, 어, 그리고 조식 카페, 조식 카페 여기도 이거 중요하죠. 예, 조식이 되든 뭐 중식이 되든 석식이 되든 그거는 입대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밥은 줘야 된다. 수영장하고 밥, 요게 요새 아파트 4세대 아파트를 규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장 아파트, 수영장 밥 둘 다 있다. 그다음에 골프 시설 이런 것도 규모 있게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올림픽 공원 요 조망이 잘 나올 수 있어서 스카이 라운지 다운 그런 어떤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메인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뭐 카페테리아 이런 게 따로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무슨 시니어 이런 시설, 그다음에 시청각실, 뭐 도서관 따로 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라운지 이런 것도 따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럭셔리하게 고급화된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요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들 다 있고, 메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일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곳들에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도서관 같은 걸 약간은 분산해 놓아서 굉장히 배치도 좀 만족스럽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은 괜찮다. 괜찮다. 물론 조합원들이 여긴 잠실 신축인데 하면서 더 높은 급을 선호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양자들로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시죠. 층고가 기본 2.4m예요. 요거는 누군가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권 신축이기 때문에 DH 방배도 이게 좀 아쉬웠는데 2.5m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2.4m, 2.4m가 그렇게 또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고급화를 위하면은 2.5m 이상, 특히 옆에 그 르엘 같은 경우에는 뭐 2.6m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비교될 수도 있고 해서 여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크리티컬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창고 제공 좋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 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스템이 없어요. 요새 강남권 신축에는 좀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인천 신축에도 있어요. 예, 인천 신축에도 뭐 저기 그랑 뭐 어디였더라, 부평에 어쨌든 그쪽 그냥 큰 대단지 이쪽이랑 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은근히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통상을 보고 이제 세대별로 분석해 볼게요. 43제곱. 굉장히 저는 초소형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좋다. 좋다라고 굉장히 밀어붙이거든요. 특히 둔촌주공제가 18평, 좋다, 좋다, 이거 분양 무조건 받아라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에이, 18평에 누가 살아?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양가 7억이었는데,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시세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2배 올랐죠. 그 사이에 겨우 얼마 되지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2배가 올랐죠. 가격으로 보면 한 7억 정도 올라갔으니까, 초소형을 얕보지 마라라는 말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트리플 역세권 초소형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43제곱.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 뭐 약간 3베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2베이에 방 2개 복도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얘기만 들으면은 야 별로네, 그거 무슨 오피스텔 같은 거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피스텔 같지 않고요. 나름 방 두 개에 거실 요렇게 나름 규모 있게 있고, 그래서 한 두 명의 신혼부부 정도가 살기에는 충분히 면적이 나옵니다. 요 정도 그 구조 참고하시고, 그 크리오의 35제곱이 있어요. 35제곱. 여기 보면은 8제곱 차이같이 느껴지는데, 파크리오 35제곱은 완전 원룸형이에요. 정말 통입니다. 그냥 원룸.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용의 실질적인 편의성은 둘째치고, 면적 자체도 여기가 훨씬 넓습니다. 여기는 발코니 확장 면적도 있고, 실제 요 발코니가 존재하는 요 서비스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면적 차이도 8제곱보다 훨씬 크게 나는데, 원룸이고 여기는 투룸의 거실까지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크리 35제곱이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훨씬 좋은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네. 여기가 이제 110세대나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군 589세대 중에서 110세대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메인 타입들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틈새적으로 노릴 만한 어떤 타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고가점자가 아니거나 혹은 추첨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분양가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 타입 역시, 요 초소형 타입 역시 안전마진 5억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여기가, 야, 복도식 거기 누가 살아? 무슨 투베이에 무슨, 18평, 19평 뭐 누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청약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요 조그만 집에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꼭 감안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59A로 넘어갈게요. 59A 같은 경우는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와, 구조가 정말 좋죠. 포베이에 드레스룸까지 있는 요 타입. 네, 그래서 물론 포베이에 25평이면은 작은 방은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지만 드레스룸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옷에 대한 수납의 부담을 여기다 다 최대한 몰아넣고, 그러면은 작은 방을 온전히 방의 어떤 역할로만 옷의 수납을 위해서 뭐 방 하나를 다 드레스룸으로 꾸민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을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좁지 않은 그런 타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 여기 서비스 면적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더 뽑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면적이 엄청 넓은 타입이에요. 예. 웬만한 3베이 혹은 구축 요 25평보다 뭐 한 두세 평 정도는 충분히 넓을 겁니다. 그래서 파크리오 25평하고 비교했을 적에도 실면적상으로도 굉장히 훨씬 넓은, 그러니까 신축이라 더 비싼 거에 더해서 실면적상으로도 훨씬 넓어서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모든 타입 중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게 나중에 형성될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일반 분양군의 동 배치, 라인 배치도 골고루 있어서 뭐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대로변에 별로 이렇게 배정된 세대가 없어요. 요 라인 하나만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안쪽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요 관통 보행로, 여기를 바라보는 요쪽에 나름 트인 요런 라인들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약하기 좋은 타입이다. 하지만 아마도 경쟁률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가점 컷도 상당히 높을 그런 타입이다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B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인데, 여기 드레스룸이 요 옆으로 빠지면서 확장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타워형인데 조금 더 넓게 빠진 타워형. 네, 보시면은, 요렇게 서비스 면적이 이쪽이 더, 일반적인 타워형보다 더 넓습니다. C타입과 비교해보면은, 요 길이의 차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서비스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드레스룸이 좀 더 넓게 빠지고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사실 약간 더 넓게 빠져도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타워형은 기본적으로 좀 아무래도 요런 환상형보다는 조금 덜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잡내화 같은 경우는 앞동뷰거나 동강강에 적은 그런 라인들이 꽤 많은데, 여기는 앞이 좀 트인, 그렇죠? 여기도 바깥까지 트이진 않았지만 동강강이 굉장히 넓은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B타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숨은 진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리고 요 각각 14층씩 있기 때문에 좀 층도 저층이나 중저층 위주가 아니고 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층 이렇게 좀 높은 층에 배정받으면은 약간 뭐 동과 동 사이에 공원 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어서 59B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진 않지만 AB 타입보다는 조금 선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도 일반적인 타워형인데 B타입이 조금 더 넓게 빠졌기 때문에 좀 C타입이 B타입보다는 조금 덜 선호될 수 있고 물론 A타입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 A타입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B타입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리고 요 라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B타입보다 좀 안 좋은 확률이 높은데 보시면은 요런 대로변 완전 심지어는 여기 코너잖아요. 코너. 네. 심지어는 코너인데 이쪽으로 창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 분진에 취약할 가장 안 좋은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어떤 라인이고 여기도 대로변은 아니지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와 여기는 올림픽 조망이 나올 그런 라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저층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대로변의 저층 안 좋은 라인. 그래서 전반적으로 라인이 좋지가 않다. 타입도 구조도 덜 좋은데 배정 라인도 좋지 않아서 59 중에 가장 안 좋은 그런 아마 비선호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라인이라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로 넘어가시면은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있으면 포베이 판상형인데 요 방 두 개가 북쪽 향을 이렇게 보게 되는 약간 특이한 어떤 구조입니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동선도 그렇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방 포베이 판상형 대비해서 방 두 개가 어, 위쪽으로 향해 있다. 딱 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다. 넓이 면적으로 따지면 실면적으로 따지면 그냥 포베이 판상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특성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분양분이 11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그리고 B타입으로 좀 넘어가자면 B타입은 이제 타워형, 일반적인 타워형입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아주 일부 이제 조금 중층 이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공원 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림픽 공원 나왔습니다. 이게 13층까지 배정이거든요. 13층. 그래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그 방음벽 넘어가려면은 한 7층 이상, 물론 6층도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7층보다는 더 높아야지 올림픽 공원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요 정도면 확실히 조망 나온다 싶을 정도 되려면은 10층에서 13층 정도 배정이 되면은 굉장히 조망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능한 곳들. 물론 여기에 가려요. 반조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B타입도 굉장히 좀 좋은 타입. 이 라인이 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딱 요 라인만 있잖아요. 불확실성도 없고. 그래서 요 라인에 배정됐으면서 저층이다. 이러면 사실은 좋진 않은데 여기 채광도 좋지 않잖아요. 여기 가려지기 때문에 좀 여기 저층이면 좋진 않은데 중층 이상이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뽑기가 된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판상형 74제곱인데 발코니 삭제 없는 포베이 판상형이라서 굉장히 선호될 수 있죠. 드레스룸에 요 발코니, 요 팬트리도 규모 있게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흔히 모두가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타입입니다. 하지만 라인은 좋지 않아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요 라인보단 낫지만 그래도 대로와 좀 좁은 도로의 코너, 그래서 좋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완전 대로를 향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소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앞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거실에서 봤을 적에 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거실 이렇게 멀리서 식당에서 보면은 여기 안 보이고 이렇게 좀 약간 뚫린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여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다음 채광 측면에서도 여기가 많이 가려요. 그래서 조금 라인은 좋지 않은 타입. 하지만 구조가 워낙 선호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양 경쟁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기가 틈새가 되거나 경쟁률이 낮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는 라인이 좀 비선호 라인이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로 넘어갑니다. 84는 84A. 정말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방 4개까지 만든 그런 타입은 아니죠. 물론 더 좋게 만들려면 여기도 막 확장 면적을 넓혀가지고 무슨 방 4개 알파룸까지 만들고 이런 구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파룸은 없지만 포베이 판상형의 어떤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타입입니다. 드레스룸도 좀 널찍하고 팬트리, 주방 팬트리, 거실 팬트리 따로 규모 있게 있고 요 신발장 쪽에 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 아주 좋은 구조. 발코니 삭제 당연히 다른 것처럼 다른 타입처럼 없고요. 그 다음에 분양수가 많죠. 76세대, 76세대에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배정이 있고 여기는 요 타입은 아시지만 또 뷰는 없죠. 네, 뷰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여기저기 배정이 되는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이런 추 시세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번 분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입입니다. 추 시세에 있어서도 아마 요 잡내야를 이끌 만한 그런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여기들이 한 15세대, 굉장히 붙어 있는 중저층으로 따지면 15세대에서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세대들이 좀 안 좋은, 어떤 안 좋은 위치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가점이 높았을 적에 뽑기를 잘못하면은 타입은 좋은데, 구조는 좋은데, 좀, 라인들이 좀 안 좋은 곳에, 안 좋은 곳, 좀 층도 낮은 그런 곳에 배정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특히 고가점자인 분들은 내 고가점을 굳이 썼는데 그런데 배정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리스크는 참고하고 감안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루고루 퍼져 있긴 하지만 층은 다 9층 이하 이렇게 9층 이하고 저층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좀 특이한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윗발코니가 없고 옆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방이 옆으로 넓게 빠진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중간에 어떤 거실 팬트리 이런 공간이 없죠. 안방이 넓고 어떤 수납 공간이 적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A, B 사이에서는 그냥 호불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여기 보시면 안방은 B가 더 크고 주방 쪽, 주방 쪽이 또 A 타입이 큽니다. A 타입이 딱 여기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기역자형.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방 쪽의 어떤 공간, 그다음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아무튼 A 타입이 더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한 개 라인에 5세대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라인입니다. 좋은 라인. 앞이 탁 트여 있고 여기 공간이 넓잖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메인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가까운 라인. 그래서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라인. 구조도 좋은 구조. 에이텍과 좀 다르지만 좋은 구조, 좋은 라인.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타입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이 5세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그냥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지원했다가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C타입 한번 들여다보죠. C타입은 앞서 74에서 말씀드린 포베이인데 일부 동이 위를 향해 있는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방 3개, 그 방이 4개인 건 좋아요. 방이 4개인 건 좋은데 그중 3개가 위를 향해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요 위치와 향을 보면은 방 3개가 거의 다 북을 바라봐요. 거의 정북향이기도 하고 북서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약간 단점이겠죠. 방이 3개, 전체 방이 4개고 3개가 제일 작은 방이 있는데 원래 알파룸은 조금 좁긴 하지만 어쨌든 3개의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다 북쪽을 향해 있다. 북쪽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름엔 덥고 뭐 겨울에 춥고 혹은 뭐 약간 결로 이런 리스크도 곰팡이 리스크도 조금 더 있고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부정할 필요가 없고 속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AB 타입에 비해서는 좀 비선호하는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이게 막 무슨 분명히 이게 판상형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동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타입은 아닌데 방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판상형보다는 분명히 덜 선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도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이 이쪽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앞이 굉장히 가깝죠. 여기. 아마 딱 거실에서 봤을 적에 앞동이 엄청 가깝게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뚫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야의 간섭이 충분히 좀 걸치적거릴 수 있는 그런 쪽이고 전반적으로 뭐 여기가 가깝죠. 여기 이렇게 뚫려 있긴 하지만 뚫어서 보면은 여기는 대로변 시끄럽죠. 네, 그래서 소음과 분진의 우려도 있으면서도 시야의 한켠에는 요 굉장히 가까운 동이 있는. 그래서 C타입 같은 경우는 구조도 일반 판상형만큼 선호되진 않으면서도 어떤 동 라인도 좋은 라인이 아닌. 그래서 AB 타입에 비해서 확실히 훨씬 좀 안 좋은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타워형 약간 양창형이자면 양창의 요 옆창이 좀 작은. 그래서 타워형 중에 나쁘진 않은데 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는 뭐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발코니 삭제가 없기 때문에 발코니 삭제가 있는 타워형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여기는 뭐 177세대.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이걸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D타입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분명히 세대수도 많고, 뭐, 그렇게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좋은 라인, 나쁜 라인 막 섞여 있으면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도 않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무난한 라인 배치에다가 그냥 무난한 타입인데 177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쏠릴 가능성, 경쟁률이 사실 낮을 줄 알았는데, 분양수가 많아서 경쟁률이 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쏠려서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 싸움이 필요한데 100% 맞출 수는 없죠. 이건 완전 운빨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잘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백구동, 108동, 요쪽에 일부 올림픽공원 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10층 이상은 아니고 8, 9층 요쪽에 일부 올림픽공원 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동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쫙 펼쳐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리는 뷰인데, 요 동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뷰라서 뭐 한 8층 요런 뷰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8동, 108동에 딱 올림픽공원 뷰가 딱 당첨이 되면은 정말 로또 중에 로또가 당첨돼.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좋은 세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세대, 좋은 라인 이렇게 있는 반면에 대로변 세대도 많고, 여기 대로변을 향해 있는 세대도 많고, 앞이 깝깝한 그런 세대들도 많아서 골고루 좋은 라인, 안 좋은 라인 골고루 배정되어 있는, 물론 177세대는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타입이다. 그런 속성을 가진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84 E타입. 84 E타입은 제가 좀 가장 안 좋은 타입이라고 좀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방이 4개인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좀 장점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향이 엉망입니다. 향이 보시면은 거실 뭐 요 작은 알파룸 안방 여기가 정서향에 가깝죠. 그러면서 작은 방들은 정북향에 가깝죠. 정서향과 정북향의 조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엌향도 요 정북향.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이 좋지 않은 게 첫 번째로 문제고, 그다음에 알파룸이 있긴 하지만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를 옷방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정서향이라고 했잖아요. 거실이 이쪽 끝인데, 그러면은 이동과 굉장히 시야 간섭이 여기서 봤을 적에 요 거실에서 봤을 적에 딱 그 한쪽 완전 다 가리진 않겠지만 한쪽에 이패동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가까워.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 전체 단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만 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동간 간격이 가장 좁은 3분의 1만 가리더라도 이만큼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한 건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냥 벽이 아니고 여기는 요 동 세대에 여기도 발코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의
상대, 다른 세대의 어떤 거실과 이렇게 맞닿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저 세대에서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집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은 신경 쓰이는, 누가 굳이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각도, 그런 위치다 해서 전반적으로, 어, 이 동간 간격, 요 앞이 좀 시야의 간섭, 그 다음에 구조, 향, 이런 것들이 다, 어, 모든 요소에서 좀 좋지 않은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점은 방이 4개다. 하지만 방이 4개여도 드레스룸이 너무 요 84 타입 치고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옷방으로 쓸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사제곱, 일반 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좀 백사제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84나 74에서 봤던 그 방이 북쪽을 향해 있는 그런 타입과 유사한데, 안방마저도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곳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인 포베이 판상에서 방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것은 구조가 조 구조가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방까지 이쪽에 있고 요 거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래서 그리고 요 출입 현관이 요 또 한쪽 끝에 있어서 완전 현관과 거실이 완전 끝과 끝에 있기 때문에 요 동선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그런 타입들보다 74, 뭐 74나 84에 있던 요런 타입들 대비해서 이 타입이 더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판상에도 통분도 되고 이제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한데 예, 무난한데 구조는 좋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에 요만큼만 추가한 거예요. 요만큼 서비스 면적을 추가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는 아닌데 조금 더 넓은 서비스 면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는 4세대, 4세대밖에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 분양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그런 타입이고, 라인이 좋지는 않습니다. 2, 4, 6, 7층 좀 중저층이나 저층에 해당되는데 요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도 좋지 않고 구조도 뭐 별로고, 일반 분양문은 4개밖에 없고, 뭐 웬만하면은 청약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사 C 같은 경우에는 12세대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딱 바라볼 적에는 요 대로변을 향해 가서 소음이나 분진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타입이고, 구조로 보면은 그냥 무난한 타워형인데 양창형. 그래서 구조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타워형인데 조금 넓게 나온 백사 41평이나 좀 넓게 나오고 방이 4개인 그런 무난한 구조입니다. 근데 알파룸이 있어서 좋긴 한데, 알파룸이 좀 좁고 길쭉하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 좀 사용성이 의외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는 이렇게 시야에 좀 이렇게 간섭이 있는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시세 분석 같은 걸 했을 적에 실제 거래 가격 같은 게 요런 거,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요. 예, 딱 이렇게 거실에서 봤을 적에 건물이 굉장히 가깝게 시야를 가리거나 이렇게 좀 걸치적거리는 그런 세대들이.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B타입도 별로 안 좋은 타입이고 C타입도 별로 안 좋은 타입인데,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세대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뭐 어쨌든 가점이든 뭐든 좀 높을 수밖에 없고, C타입이 조금 백사 중에는 조금 틈새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에버랜드의 어린이날에 사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도 눈치 보다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B타입이 막 경쟁률이 막 낮게 나왔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당산, 이게 여담인데, 당산 센트럴, 당세나 아이파크 때 한 세대 뽑는 그 타입이 있었어요. 딱 한 세대. 근데 여기를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청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점 컷이 50점 있어, 50점. 그러니까 지금하고 가점 컷이 좀 다른, 그 레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50점으로 당세나가 당첨되기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딱 한 세대 분양한 곳이 눈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거기가 굉장히 낮은 가점 컷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사디는 완벽한 포베이 판상형 너무 좋습니다. 41평의 요 정도 포베이 판상형이면은
라인이 좋지 않아요. 대로변이고 여기 저층만 있거든요. 좋진 않지만 요 구조빨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라인 좀 단점이 분명히 있고 특히 실거주 차원에서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는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샤시 닫으면 되지. 요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 사실 아무리 좋은 샤시여도 밤에 차가 많이 쉥쉥 이동할 적에 특히 만약에 오토바이가 달린다거나 혹은 여기 아산병원 있잖아요. 앰뷸런스가 다닌다거나 하면은 예,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소리에 예민한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 타입은 요 단점보다 요 구조상의 장점이 더 크게 시세에 반영될 수 있어서 이렇게 다른 ABC 타입들에 대비해서 어, D 타입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조상의 장점이 워낙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부적인 분석 다 해봤습니다. 이제 타입별 분석까지 다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단지예요. 당연히 이 18억, 19억의 분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 로또. 이게 어떤 컨텐츠들이나 뭐 블로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완전 6억, 7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6억, 7억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물론 비교 대상은 엘리트가 아니고 파크리오여야 하긴 하지만 그 파크리오의 연식이나 무슨 구조상의 차이, 뭐 커뮤니티 차이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적에 안전마진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7억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가 그 가점을 갖고 있어도 강남구 서초구가 아니지만 여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평가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좀 평가하셔서 고가점자분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수가 적지 않잖아요. 589세대. 네, 그래서 추첨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시겠죠. 도전을 하시겠죠. 하지만 무슨 로또 줍줍같이 10만 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로또 맨날 천 원 뭐 로또 그거 사는 거 800 몇십만 대 1 해야 로또 당첨되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확률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긁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첨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장려했다가 DH 방배도 전혀 되실 만한 가점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당첨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될지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놓치지 말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첨 전략, 정말 세부 당첨 전략, 분양가 타입별 정말 요 타입은 안전마진 얼마인가 이거 분석해드리는 그런 글들 그런 것들은 제가 네프콘에 깔끔히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궁금하시면 꼭 방문하셔서 구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